지금 내란의 힘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분탕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먹기 위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탕질을 하면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예요. 네. 예, 그때부터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성찰과 반성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 반성 없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권력만 찬탈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권성동, 그러니까 친윤 권성동, 한동훈, 네. 그리고 이준석, 내지는 이 부류들을 그냥 통칭하면 그냥 김종인식 정치라고 저는 보는데, 이 김종인식 정치가 뭐냐면요, 권력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권력만 탐하겠다라는,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전 권력의 하이에나 생각을 봅니다. 하이에나 보십시오. 그냥 들이대가지고 고기 뜯어먹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저는 권력의 하이에나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수고 먹고 가는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고요. 네. 나라를 결코 좋게 만들 수 없는 정치 집단이라. 그렇군요. 의미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사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시 또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고, 네. 비대위원장은 누가 지명하느냐 정도만 남았을 겁니다. 네. 그 비대위원장이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거론된다고 어제 언론에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또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는 아니 겁니까? 근데 왜 김무성이에요? 그냥 모셔올 올드보이면 이회창 총재를 모셔오지. 더 올드가 낫지 않습니까? 더 올드로 황운하 하자. 대표도 모셔오고 요즘 네. 보면은 아주 올드보이들의 귀환인데 왜 하필 김무성이냐? 그러니까 김무성이라는 거는 친박과 감쌌고 이제는 또 친이계로 분류되면서 사실 권성동, 장지현 이런 분들의 좌장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대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또 이분들 이준석 후보랑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또 보수를 재건하겠다? 또 한 번 저는 사기치고 있다고 보고요. 오죽 인물이 없으면 김무성 이름이 거론될까를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어려울 때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우선이지 또 김무성 데려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 집단들은 답이 없다고 봐요. 네. 자, 장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85인에 사실상 윤석열 지키기 또는 윤석열 바라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주류인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러면 첫 번째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 동의한 국정 운영을 위한 그 국회와 정부의 공동 협의체, 네. 여기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적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지금 국제관계에서 해야 될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그 외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늘 지금 외통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 후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대미 정책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데, 그러면 이 당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이세요? 지금 자기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역사적 오답인 것 같아요. 여기 네. 5명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 보고 해야 되고 여야정 협의체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다른 대안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인가요? 아니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외부에서 꾸어왔어요. 그 사람 어떻게 이야기했었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담지할 민주당보다 더 싫다. 그랬죠. 뽀개버린다고 뽀개버린다고 했어요. 그 육성이 다 나왔던 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메이크업을 했어요. 국민들을 저는 속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후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요. 지금 이 불법 위헌적인 계엄 누가 바라봤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봤습니다. 보수 정당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지금 투표하는 동안 민주당에 대한 비토 목소리도 냈던 게 젊은 층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화됐다, 안정화됐다, 너무 오래 한다. 그런데 지금 선택지, 어차피 정치는 선택을 받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빨리 신속한 결정 내라고 촉구하는 게 맞는 거고요. 유동성을 제거해야 돼요. 지금 당장 탄핵되니까 어떻습니까? 환율 그나마 낮아졌고요. 주식시장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다. 집권 여당의 목도 제대로 지금까지 해오지도 못했었어요. 대통령 그냥 마음에 드는 사실상의 병풍 역할밖에 해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2당이지 않습니까? 여당도 아니죠. 그렇다면 국정 운영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 트럼프 체제에 지금 발족하는데 미국 국방부 장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일본 들르기로 했는데 일본만 들르고 갔어요. 마지막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 정당의 현실이자 능력이에요.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메이크업으로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던 그 아주 얄팍한 수순이요. 국민들이 네. 속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선택하십시오. 민주당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지금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수사와 재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협조 이제는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린아이들의 앙탈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검찰 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윤석열 씨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는 방향만 좀 짧게 잡으면요. 일단 보수는 3분지계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윤계, 그러니까 권성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윤계가 남아서 주도권 행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소위 말한 친한계,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력은 작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살려면 이분들이 가자는 방향으로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친한계, 뭐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준석 부류죠. 그러니까 전 이분들을 다 셋 다 저는 보수로 취급은 안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의 이 보수로 불려졌던 이 영토에서는 이 세 주체가 아마 팽팽한 줄다리기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 쪽은 그래도 언론에서 많이 좀 키워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각자의 무기가 다르면서 뭔가 그 통합은 안 되면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앞으로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주도권을 쥐려는 이런 뒤가 없는 전쟁을 할 건데 결국 변수는 저는 유승민 전 대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만약에 저는 이제 하늘이 돕는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가능성이 낮게 보는 건데 하늘이 돕는다면은 뭐 정말 그게 어떻게 정리가 돼가지고 유승민 대표 체제로 해서 뭐 한번 대선이라도 한번 치러볼 기회를 갖느냐 아마 요것만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상은 유승민 대표가 워낙 훌륭하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분이 나오셔도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간판으로는 저는 뭐 백약이 무효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유승민 대표 체제로도 이게 통합이 안 된다면은 아마 보수는 괴멸 내지는 소멸의 길을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희가 뭐 마이크 문제 때문에 또 방송이 다소 혼란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점만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 사이에 2,000분이 빠져나가셨으니까 마이크 문제로. 우리 장 변호사님 죄송할 일은 아니고 네, 저희 취재 편의점이 조금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이성윤 의원님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